은퇴 후에도 플렉스 중. 집은 빌라인데 씀씀이는 재벌급. 은퇴하면 지출이 줄어들 거야. 이젠 나이도 있으니 검소하게 살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면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한 달에 몇백씩 쓰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고 젊었을 땐 몰랐던 건강 지출, 자녀 지원, 그리고 생각보다 빈번한 사회적 지출까지 자신도 모르게 은퇴 후에도 플렉스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소득은 확 줄었는데 소비는 그대로거나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집은 전세로 살고 있는데 생활비는 재벌급으로 쓰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요즘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예요. 이번 글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은퇴 후 삶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 해요. 1. 은퇴 후에도 씀씀이가 줄지 않는 이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소비 습관을 간과합니다. 30년, 40년 동안 몸에 밴 소비 패턴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직장 다니며 월급 들어올 땐 몰랐는데 은퇴하고 나니 소득은 확 줄고 지출은 그대로인 상황이 되는 거죠. 특히 은퇴 초기엔 시간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외식, 여행, 취미활동 지출이 더 늘기도 해요. 또 하나 큰 지출은 자녀 지원비입니다. 이제 다 컸으니 손 안 벌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결혼자금, 주택자금, 손주 돌봄까지 이어지면 지출은 끊이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과하기 쉬운 게 건강 관련 비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드나들 일이 많아지고 보험이 안 되는 검사나 시술이 생기면 그 부담은 생각보다 큽니다. 사례 1, 나는 은퇴했는데 내 지갑은 아직 직장 다닐 때 수준이에요. 62세 이 모 씨는 30년간 공기업에 근무하다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이 있지만 자녀 둘의 대학 등록금과 결혼자금으로 상당 부분을 썼고 지금은 월 연금 180만 원이 주수입입니다. 문제는 이 씨의 지출입니다. 한 달에 골프 한 번, 친구들과 점심 약속 서너 번, 손주 용돈에 건강보조제까지 하면 250만 원이 훌쩍 넘어요. 예전처럼 쓰는 것도 아닌데 왜 항상 마이너스일까요? 이 씨의 말처럼 큰돈 쓴 기억은 없지만 자잘한 지출이 쌓이면서 적자가 계속됩니다. 결국 이 씨는 몇 달 전 자동차를 팔고 건강보험 고지서를 보고 병원비 지출을 다시 계산해보며 지출 구조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소비 습관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데만 1년 가까이 걸렸다고 합니다. 사례 2, 자녀 독립? 아직 멀었더라고요. 58세 김모 씨는 5년 전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소일거리로 강의를 하며 여유 있게 살 계획이었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딸 결혼자금으로 7천만 원, 아들 유학비로 연 3천만 원씩 빠져나가다 보니 노후 자금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심지어 본인 명의로 된 전세 보증금도 자녀에게 빌려줘 지금은 월세살이 중이에요. 김 씨는 말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자녀 교육비도 계획적으로 썼을 텐데요. 다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내 노후를 위협할 줄은 몰랐어요. 지금은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자녀 독립을 돕되 내 노후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생활 방식을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사례 3, 여유 있게 살고 싶었는데 건강 앞에선 다 무용지물이더군요. 66세 정모 씨는 오랫동안 사업을 하다 여유 있는 은퇴를 맞았습니다. 취미는 등산과 낚시, 친구들과의 모임도 자주 가지며 만족스러운 생활을 했죠. 그러나 1년 전 심장 질환으로 큰 수술을 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술비 일부는 보험 처리됐지만 재활 치료와 약가, 식이 조절을 위한 식품비 등으로 매달 지출이 급증했습니다. 건강을 챙기다 보니 외식이나 술자리도 줄였지만 그 돈이 병원비로 고스란히 넘어간 셈이죠. 정 씨는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에 돈을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노후에는 여행보다 병원이 더 가까운 곳이란 말이 실감나요. 지금은 건강 관련 보험을 재정비하고 지출 우선순위를 건강생활여가로 재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1. 은퇴 전 소비 습관 점검하기.
지금의 소비 패턴이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할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3개월 동안 은퇴 생활비 수준으로 살아보는 리허설도 효과적이에요. 2. 자녀 지원은 계획적으로 선을 긋고. 사랑하는 마음은 알지만 자녀가 부모의 은퇴 자금을 당연하게 여겨선 안 됩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대치를 정해놓고 그 이상은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게 중요해요. 3. 건강 관련 지출은 꼭 포함시켜라. 은퇴 후엔 건강이 핵심입니다. 보험, 비급여 의료비, 건강식품 등을 미리 계산에 넣어두세요. 건강에 투자하는 건 사치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4. 자산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몇 억짜리 집보다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더 중요해요. 연금, 임대 수익, 소일거리 수입 등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마음이 훨씬 든든합니다. 5. 지출 구조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1년에 한 번 가계부 정산하고 고정비를 재조정하세요. 보험, 통신비, 카드 사용처 등은 자동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더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시작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재벌급 씀씀이로 살다가 서민보다 더 고단한 노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질적 여유가 없더라도 소비의 기준을 세우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작지만 알찬 노후 플렉스 대신 균형 있는 삶을 만들 수 있어요. 집은 빌라여도 지출은 플렉스여도 그게 나를 위하는 소비인지 나를 힘들게 하는 소비인지는 스스로가 가장 잘 압니다. 이제 나의 은퇴 생활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한 번쯤 진지하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은퇴 후 씀씀이가 줄지 않는 현실과 그 사례들을 통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했죠. 이제 이 글의 흐름에 맞게 자연스럽게 이어가려면 은퇴 후 재정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도구, 그리고 심리적 행동적 측면에서의 접근법을 다루는 게 좋겠습니다. 은퇴 후 씀씀이 관리 단순 절약이 답일까? 심리행동 경제학이 알려주는 똑똑한 재정 전략. 많은 분이 은퇴 후 재정 관리를 무조건 소비 줄이기나 절약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소비 습관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뇌가 보상 시스템과 연결된 복잡한 행동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사회적 관계에서 얻는 만족감이 필요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소비를 하기도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행동경제학과 심리학에서 말하는 행동편향 비헤이비어럴 바이어시즈입니다. 1. 행동경제학이 말하는 은퇴 후 소비 패턴. 현재 편향 하이퍼발릭 디스카운팅. 사람들은 당장의 만족을 미래의 이익보다 훨씬 더 크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은퇴 초기엔 지금 즐기자 라는 심리가 강해져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게 되죠. 소비의 기준 선세 포인트 실이. 우리가 평소 누려온 소비 수준은 일종의 기준선이 됩니다. 급격히 소비를 줄이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결국 다시 원래 소비 수준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사회적 비교 효과 소셜 컴패러선 이펙트. 주변 친구나 지인들의 소비 스타일을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면서 플렉스가 유지됩니다. 은퇴 후에도 SNS나 모임에서 타인의 소비를 접하면서 소비 수준이 유지 또는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2.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재무 계획을 행동화하라. 단순히 절약하자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자동화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월별 예산을 정해두고 카드 한도 설정, 자동 이체 등을 활용해 과소비를 막는 겁니다. 작은 성공 경험 만들기. 소비 줄이기를 큰 희생으로 생각하면 쉽게 포기합니다. 그래서 작은 성공 경험을 자주 만들어 뇌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이번 달 외식비 10% 줄이기 같은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거죠. 사회적 지지와 환경 조성. 친구나 가족과 함께 목표를 공유하고 지지를 받으면서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게 효과적입니다. 또는 소비를 자극하는 환경의 쇼핑 앱 할인 알림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죠. 3.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하는 금융 디지털 도구 활용. 요즘은 재무 관리를 돕는 다양한 앱과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도구들은 행동 경제학 원리를 활용해 과소비를 막고 계획적 소비를 돕습니다. 예산 알림 기능으로 지출 인계치 도달 시 알려주기, 카드 사용 내역 실시간 분석 및 소비 패턴 리포트 제공, 자동 저축 및 투자 기능으로 현금 흐름 관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도구를 꾸준히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지출 통제력이 평균 2030% 이상 높다고 해요. 4. 은퇴 후 소비에 대한 심리적 접근 감정과 욕구의 균형 맞추기. 마지막으로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삶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줄여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내 감정과 욕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통해 얻는 경험과 만족감이 노후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면 일부러 비용을 아끼기보다 그 부분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죠.